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밤 우리는 거울 속에 어렴풋이 비친 낯선 얼굴의 한 조각과 마주할지도 모릅니다. 모공은 커지고 피부톤은 칙칙해지며 어느새 양볼에 퍼지듯 내려앉은 얼룩들이 생깁니다. 우리는 이를 기미 또는 잡티라고 부르지만 저와 같은 성형외과 의사에게는 한 가지 더 명확한 이름이 있습니다. 바로 호르몬성 색소 침착입니다. 그렇습니다. 제 나이는 75이며 저는 이미 오래전에 폐경을 겪었습니다. 병원 진료실에서는 하루에도 여러 번 같은 질문을 받습니다. 원장님, 갑자기 얼굴이 칙칙해졌어요. 도대체 왜 이런 걸까요? 그때마다 저는 한숨을 살짝 내쉬며 이렇게 대답하곤 합니다. 에스트로겐이 우리 곁을 떠났기 때문이에요. 폐경은 단순히 생리가 멈추는 것이 아닙니다. 이는 여성의 정체성을 구성하는 중요한 호르몬이 어느 날 갑자기 거의 0에 가깝게 감소하는 현상입니다. 특히 피부에 있어 에스트로겐은 보습, 탄력, 재생, 심지어 색소의 균형까지 조절하는 핵심 호르몬입니다. 그런데 이 친구가 사라지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우선 멜라닌 색소가 과도하게 생성됩니다. 원래 건강한 피부는 자외선과 같은 외부 자극을 받으면 멜라닌을 적절히 생성하며 필요 없어진 색소는 자연스럽게 제거됩니다. 그러나 폐경 이후 에스트로겐의 조절력이 약해지면서 멜라닌이 제멋대로 생산되고 사라지는 속도는 현저히 느려집니다. 게다가 피부 장벽이 얇아지고 약해지면서 외부 자극에 더욱 취약해집니다. 이는 2중, 3중의 공격과 같습니다. 실제로 한 피부학 논문에 따르면 폐경 후 여성의 피부는 평균적으로 기미와 잡티가 폐경 전보다 약 30% 이상 증가한다고 합니다. 저도 그랬어요. 한때는 거울 속 제 얼굴이 마치 빛바랜 수채화처럼 느껴지던 시절이 있었죠. 원인을 모르면 더 괴롭습니다. 단순히 나이 탓이라고 넘기기에는 피부의 변화가 너무 급격하고 예측할 수 없게 느껴졌거든요. 하지만 원인을 알고 나니 마음이 조금은 편안해졌어요. 물론 에스트로겐 보충 요법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개인별로 매우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일부 분들에게는 오히려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영상을 통해 여러분이 단순히 겉으로 드러난 기미뿐만 아니라 그 이면에서 작용하는 복잡한 생리학적 변화까지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단순한 피부 미용 문제가 아니라 여성으로 살아가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생애 전환점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당신도 이런 경험을 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평소와 다르지 않은 하루였는데 거울 앞에서 갑자기 낯선 기미 하나를 발견하고 멈칫하게 되는 날이죠. 완전히 릴렉스하기 전에 이 영상이 유익하거나 편안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응원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말 그럴 가치가 있다고 느끼신다면요. 또한 댓글로 지금 어디서 보고 계신지와 현재 몇 시인지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전 세계의 다양한 시청자분들과 소통하는 것은 저에게 큰 기쁨입니다. 그럼 조명을 끄고 선풍기 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오늘 밤의 여정을 함께 시작해 봅시다. 제가 47살이었을 때의 일입니다. 어느 날 수술을 마치고 병원 복도를 걷고 있는데 한 환자의 보호자가 조심스럽게 저에게 물었습니다. 원장님, 원래 얼굴 피부에 실핏줄이 저렇게 드러나는 건가요? 아니면 뭔가 이상이 있는 걸까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그것은 피부 속 미세혈관이 제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꺼낸 이유는 폐경 후 여성의 피부에서 기미, 나색소 침착이 더 짙어지고 오래 지속되는 배경에 미세혈류 감소, 즉 피부 내 모세혈관 기능 저하가 깊이 관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에스트로겐이 감소하면 피부뿐만 아니라 혈관에도 변화가 발생합니다. 특히 안면부의 모세혈관은 에스트로겐의 영향을 크게 받습니다. 이 호르몬은 혈관을 확장시켜 혈액순환을 돕는 역할을 하지만 폐경이 되면 혈관벽이 점차 딱딱해지고 탄성이 줄어들어 혈액 공급이 원활하지 않게 됩니다. 피부는 혈액에서 산소와 영양분을 받아 재생되며 노폐물을 제거합니다. 그런데 혈류가 줄어들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멜라닌 색소를 생성하는 멜라닌 세포, 멜라노사이트는 기본적으로 자극에 민감한 세포입니다.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않으면 이 세포에 대한 산소 공급이 줄어들고 노폐물이 쌓이면서 스트레스 상태가 지속됩니다. 결과적으로 색소가 과도하게 축적되며 이미 형성된 색소는 제대로 제거되지 않습니다. 간혹 환자분들 중에는 아무리 자외선 차단제를 발라도 기미가 더 짙어지는 것 같아요. 사실 자외선 차단만으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이는 피부 속 순환의 흐름이 느려졌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안면부는 신경과 혈관이 복잡하게 얽혀 있어 작은 변화에도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실제로 폐경 후 여성에게 자주 나타나는 증상 중 하나가 바로 안면 홍조인데, 이는 혈관 조절 기능이 예전과 같지 않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저는 한때 이 혈류 변화를 단순한 노화 현상으로 여겼습니다. 그러나 최근 몇 년간 기능의학과 피부 생리학을 공부하면서 이 현상을 설명하는 혈관 노화, 베스큘러 에이징라는 용어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개념은 현재 의료계에서 중요한 노화 지표로 간주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제가 진료 중 사용하는 저출력 레이저 기기 중 일부는 바로 이 모세혈관의 흐름을 촉진하는 원리로 작동합니다. 이 기기는 단순히 색소를 태우는 것이 아니라 피부 내부의 혈류 순환을 개선하여 멜라닌이 쌓이지 않도록 돕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폐경 후 기미는 단순히 멜라닌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이는 색소가 쌓일 수밖에 없는 환경이 조성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치 고여있는 연못에 먼지가 계속 가라앉는 것처럼 흐름이 멈춘 곳에는 색소와 노폐물, 그리고 나의 생기마저 서서히 가라앉습니다. 가끔 저는 제 얼굴을 보며 이런 생각을 하곤 합니다. 오늘은 혈류가 좀 괜찮은가? 약간의 홍조가 있어도 반갑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내 몸이 여전히 순환하고 있다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환자분들에게 기미에 대해 설명할 때 종종 사용하는 비유가 있습니다. 바로 산소가 부족한 숲에서는 나무가 병들듯이 피부도 숨을 쉴 수 없으면 쉽게 손상됩니다. 입니다. 그 중심에는 산화 스트레스, 즉 자유 라디칼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이는 과학적으로 폐경기 피부 노화와 기미 악화를 설명하는 핵심 요소입니다. 폐경 이후 에스트로겐 수치가 감소함에 따라 우리 몸의 활성산소 제거 능력도 약화됩니다. 에스트로겐은 단순한 여성 호르몬이 아니라 우리 몸의 주요 항산화제 역할을 수행합니다. 그러나 이 보호막이 사라지게 됩니다. 이제 자유 라디칼이 피부 세포를 자유롭게 공격할 수 있게 됩니다. 특히 멜라닌을 생성하는 멜라노사이트에 손상을 입히면 색소 생성 메커니즘이 완전히 파괴됩니다. 어떤 날에는 아침 세수를 하고 나서 거울을 들여다보며 이렇게 느낍니다. 왜 이렇게 칙칙하게 보이지? 마치 밤새 산소 대신 그 흐름을 뒤집어 쓴 듯한 기분이 듭니다. 과거에는 단순히 잠을 못 자서 그런가 보다 하고 넘겼지만 지금은 제 몸속의 산화 스트레스 수치가 상승했다는 신호로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특히 폐경 후에는 이러한 미세한 신호들을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기억에 남는 환자 한 분이 있었습니다. 52세로 폐경 1년 차이며 평소 건강을 잘 관리하던 분이었는데 최근 갑자기 기미가 짙어졌다고 내원하셨습니다. 피부 상태는 건조했고 색소 침착은 눈 아래와 광대 주변에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분께 스트레스 수준, 수면 시간, 음식 섭취 습관에 대해 세심하게 질문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그녀의 일상에는 산화 스트레스를 증가시키는 요소가 많았습니다. 과도한 커피 섭취, 늦은 밤까지의 핸드폰 사용, 짧은 수면, 불규칙한 식사.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그녀가 에스트로겐 보충 없이 폐경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려 했지만 이미 몸이 방어 기능을 잃고 있다는 사실을 몰랐다는 점입니다. 저는 그분에게 비타민C와 E를 중심으로 한 항산화 식단을 권장하고 저출력 LED 치료와 함께 마이크로니들링을 통해 피부 내 활성산소를 억제하는 프로그램을 시작했습니다. 3개월 후 색소가 현저히 줄어들었고 얼굴 전체가 훨씬 밝아졌습니다. 피부는 정직합니다. 그리고 놀라울 정도로 빠르게 반응합니다. 하지만 그 반응은 우리가 산화 스트레스를 얼마나 효과적으로 줄이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산화라는 단어는 다소 생소하게 들릴 수 있지만 사실 이는 매우 익숙한 감각입니다. 우리가 화가 나거나 피곤하거나 불안할 때
피부가 당기고 칙칙해지는 느낌은 바로 내 피부가 산화 중이라는 것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폐경은 단순히 여성 호르몬이 감소하는 시기가 아니라 항산화 방어 체계가 약화되는 시작점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시기에는 단순히 미백 제품 하나만 사용하는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내 몸과 마음 전체가 산소를 원하고 있다는 사실을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저는 오늘 아침에도 유리잔에 담긴 녹차를 마시며 생각합니다. 이건 피부를 위한 산소 한 잔이야. 며칠 전 병원 로비에서 한 중년 여성분이 저를 붙잡고 물으셨습니다. 원장님, 저는 평소에 트러블도 별로 없고 자외선 차단도 잘 하는데 왜 기미가 계속 생기는 걸까요? 저는 그녀의 질문을 들으며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염증은 없을지 몰라도 피부 속에서는 이미 조용한 전쟁이 벌어지고 있을지도 모른다. 바로 별표 만성 염증, 인플레메징, 별표입니다. 이 용어는 최근 피부과와 노화의학 분야에서 자주 등장하는 개념입니다. 노화 과정 중 피부에 서서히 쌓이는 미세한 염증 반응은 외부로는 뚜렷하게 드러나지 않지만 피부 구조와 색소 균형을 서서히 무너뜨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폐경 후 여성의 피부에서는 이 현상이 더욱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에스트로겐 수치가 감소하면 염증을 조절하던 면역 반응이 불안정해지고 피부는 쉽게 자극받는 상태로 변하게 됩니다. 이때 나타나는 결과 중 하나는 기미가 점점 진해지고 경계가 뚜렷해진다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피부층 아래에서는 염증 세포들이 색소 세포를 자극하고 손상된 조직에서는 멜라닌의 분비가 더욱 활발해지기 때문입니다. 특히 폐경 후에는 피부의 보호막이 약해지기 때문에 열, 미세먼지, 스트레스와 같은 작은 자극에도 염증 반응이 쉽게 유발될 수 있습니다. 한 번은 한 환자가 얼굴 전체가 그을린 듯 흐릿한 색조로 내원하셨습니다. 자극성 화장품을 사용한 것도 아니고 병적인 원인도 없었습니다. 저는 피부 진피층의 별표 염증성 색소 침착, 포스트 인플레메터리 하이퍼 피그멘테이션, PIH, 별표를 의심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흔히 기미라고 부르는 현상 중 일부는 실제로 염증 반응이 반복되면서 발생한 색소 침착의 누적일 수 있습니다. 특히 광대뼈, 이마, 입가 주변에 생기는 기미는 피부 장벽이 얇은 부위이기 때문에 염증에 더욱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그러므로 단순히 멜라닌을 줄이는 미백 제품보다 피부의 염증 수준을 낮추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해졌습니다. 최근 저는 피부가 예민하거나 색소 침착이 심한 환자분들께 염증 억제 성분이 포함된 트리트먼트를 우선적으로 권장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녹차 추출물, 나이아신아마이드, 마데카소사이드와 같은 성분들이 있습니다. 또한 스트레스는 피부 염증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우리 몸은 코르티솔이라는 호르몬을 분비하는데 이 호르몬은 염증 수치를 증가시키고 면역 반응을 억제합니다. 이로 인해 피부는 더욱 자극에 민감해지며 기미도 더 쉽게 발생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진료실에서 항상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밤에 충분히 잠을 자는 것이 미백 에센스 10통을 바르는 것보다 더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폐경기 이후의 피부는 단순한 미용 문제가 아니라 전신적인 면역과 염증의 균형을 반영하는 거울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저는 밤마다 침대에 누워 눈을 감기 전에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오늘 내 피부 속 전쟁은 잠잠했을까? 저는 50대 후반이 되어서야 처음으로 제 얼굴을 손끝으로 만져보는 습관이 생겼습니다. 단순히 거울로 보기만 해서는 알 수 없는 변화들이 손끝에서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특히 뺨 아래, 눈가 옆, 입가 주름 근처의 질감이 달라졌다는 것을 그제서야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제 피부에서 콜라겐이 파괴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파괴는 단순한 탄력 저하에 그치지 않고 색소 침착이 더욱 두드러지게 만드는 구조적 변화의 시작이었습니다. 폐경 후 피부 진피층의 콜라겐 양은 1년 동안 평균 30% 가까이 감소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숫자가 아닙니다. 피부라는 텐트의 기둥이 주저앉기 시작했다는 의미입니다. 콜라겐이 감소하면 피부가 얇아지고
미세혈관과 색소세포가 외부에 더 쉽게 드러나게 됩니다. 이로 인해 멜라닌이 평소보다 더 눈에 띄게 되며 기미의 경계가 예전보다 훨씬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한마디로 색소가 많아진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색소가 가려질 틈이 사라진 것이기도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콜라겐은 단순히 피부를 지지하는 구조물이 아닐 뿐만 아니라 피부 내 별표 성장 인자, 그로스 팩터, 별표의 안정성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콜라겐이 감소하면 피부가 스스로 회복하고 재생하는 능력 또한 저하됩니다. 어느 날 아침, 제가 아끼는 진주 귀걸이를 찾다가 문득 화장대 위 작은 거울 속 제 얼굴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마치 얼굴 속의 내용물이 조금씩 빠져나간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그것은 진피층의 콜라겐 손실로 인해 발생하는 시각적 변화입니다. 이 변화는 색소 침착과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균일하게 보였던 피부색이 들쭉날쭉하게 변하고 얇아진 피부로 인해 색소가 훨씬 더 위협적으로 보이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는 이러한 경우에 피부과나 성형외과에서 제공하는 콜라겐 재생 치료를 권장합니다. 예를 들어 프락셔널 레이저, 고주파, RF 치료 또는 최근에는 콜라겐 생성을 촉진하는 바이오 필러도 있습니다. 하지만 치료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일상에서 콜라겐을 보호하는 습관입니다.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할 것은 단백질 섭취입니다. 콜라겐은 단백질의 일종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과도한 자외선 노출을 피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자외선은 진피층의 콜라겐을 파괴하는 가장 강력한 원인입니다. 또한 충분한 수분 섭취와 항산화 식품, 베리료, 녹황색 채소 등을 섭취하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이쯤에서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을 공유하고 싶습니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피부에 직접 적용하는 펩타이드 성분이 콜라겐 생성을 촉진할 수 있다는 결과가 잇따라 발표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피부과 전문 브랜드들은 이러한 성분을 활용한 고기능성 크림을 연이어 출시하고 있습니다. 결국 피부는 무너진 기둥만 다시 세워줘도 훨씬 더 건강하게 보입니다. 색소 하나하나를 지우기보다 피부 자체의 구조를 회복시키는 것이 폐경 이후에 더욱 중요한 시점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도 진료를 마친 저녁, 세안을 한 후 콜라겐 부스터 앰플을 손끝에 살짝 덜어 얼굴 구석구석에 눌러봅니다. 제 피부가 아직 회복할 수 있다는 것을 제 손끝이 먼저 알아차리기를 바랍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가장 자주 듣는 이야기 중 하나가 있습니다. 원장님, 특별히 잘못한 것도 없는데 왜 자꾸 기미가 생기고 짙어질까요? 이 질문에는 항상 한 박자 쉬고 대답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문제가 크게 잘못한 것이 아니라 매일 반복되는 아주 작은 습관들에 숨어 있기 때문입니다. 폐경기 이후 피부는 마치 경고등이 민감해진 기계처럼 변합니다. 이전에는 견딜 수 있었던 자극에도 쉽게 반응하며 아주 사소한 생활 습관조차 색소 침착을 유발하거나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수면 부족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요즘 밤마다 휴대폰 화면을 오래 보지 않으셨나요? 특히 블루라이트는 피부 속 멜라닌 세포를 자극하여 색소 생성을 유도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잠이 부족하면 멜라토닌 분비가 감소하고 전반적인 재생 기능이 저하됩니다. 피로가 쌓이면 피부톤이 더욱 칙칙해지고 색소가 더 뚜렷하게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둘째, 도시의 공기와 스트레스 문제입니다. 요즘 외출 후 세안할 때마다 얼굴에 미세한 잿빛이 남아있는 듯한 기분이 듭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미세먼지와 중금속 입자들이 피부 표면을 덮어 산화 스트레스를 유발하고 이로 인해 색소 침착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미세먼지 노출이 기미 발생률을 증가시킨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폐경 후 약화된 피부 방어력을 고려할 때 이러한 미세한 입자들이 피부에 훨씬 더 큰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셋째는 카페인과 당분 중심의 식사입니다. 너무 익숙하죠? 아침에 커피 한 잔, 점심 식사 후에 단맛, 이러한 패턴이 매일 반복되면서 피부에 미세한 염증을 유발하고 혈당의 급격한 상승은 콜라겐을 파괴하는 단백질의 당화 반응을 촉진합니다. 이렇게 구조가 약해진 피부는 색소에 더욱 취약해지며
자연스럽게 기미가 짙어지는 경향이 나타납니다. 넷째는 운동 부족입니다. 요즘 잘 안 걸으시죠? 라고 물으면 대부분 웃으며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러나 가벼운 유산소 운동만으로도 피부의 혈류가 개선되고 색소 대사가 원활해집니다. 피부는 움직임을 기억합니다. 순환이 멈추면 색소가 고여버리기 마련입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꼭 강조하고 싶은 점은 감정과 피부의 연결성입니다. 폐경기 이후 많은 여성들이 겪는 우울감, 불면증, 불안감은 피부 색조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스트레스가 심해지면 얼굴이 더욱 칙칙해지고 피부 재생 주기가 흐트러지며 색소 침착이 점차 나타나는 경향이 있습니다. 실제로 환자분의 얼굴을 보면 요즘 마음이 좀 무거우셨던 것 같아요. 라는 느낌을 받는 날이 많습니다. 피부는 환경을 반영하는 거울일 뿐만 아니라 내면의 상태를 조용히 드러내는 감정의 캔버스이기도 합니다. 폐경기 이후의 기미는 단순히 호르몬의 영향만으로 설명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매일 마시는 커피 한 잔, 늦은 밤 켜놓은 화면의 불빛, 그리고 제대로 표현되지 않은 감정들, 이 모든 것이 피부에 남긴 작은 흔적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아침에 눈을 뜨면 거울보다 먼저 창밖의 하늘을 바라보는 습관을 들였습니다. 이는 내 감정의 공기를 먼저 환기시켜 피부에도 새로운 하루를 허락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49살 생일을 앞두고 처음으로 기미 치료를 받기로 결심한 한 환자분이 떠오릅니다. 그분은 조용한 말투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이게 나이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그냥 두려 했어요. 그런데 아침에 화장할 때마다 얼굴에 그늘이 드리워지는 것 같아서 마음이 지치더라고요. 그날 저는 그녀에게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기미는 단순히 나이 때문만은 아니에요. 그리고 치료할 수 있는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폐경 이후의 피부는 확실히 변화합니다. 그 중에서도 색소 침착은 가장 눈에 띄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 신호를 종말로 간주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는 몸이 보내는 회복의 요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치료보다도 함께 회복하는 시간을 제공하는 것이 제 역할이라고 느낍니다. 기미 치료는 단순히 표면에 나타난 얼룩을 지우는 것이 아닙니다. 피부 내부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불균형, 호르몬, 염증, 산화, 순환, 구조적 약화 등 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기 때문입니다. 가장 먼저 고려할 수 있는 치료법은 레이저 치료입니다. 특히 폐경 후 발생하는 기미는 멜라닌이 피부 깊숙한 진피층까지 자리 잡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일반적인 IPL보다 피코 레이저나 Q 스위치 레이저와 같은 멜라닌을 선택적으로 분해하는 방식이 더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피부 회복력이 약해져 있기 때문에 치료 사이의 간격과 강도를 신중하게 조절해야 합니다. 너무 빠르고 강한 치료는 오히려 별표 반동성 색소 침착, 파라독시컬 하이퍼피그멘테이션, 별표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시간을 들여 천천히 회복하는 방법이 더 나은 선택일 수 있다고 조언합니다. 두 번째는 콜라겐 유도 치료입니다. 프락셔널 RF, 마이크로니들링, 고주파 치료는 피부 깊은 층의 재생을 촉진하여 기미의 선명도를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얇아진 피부 두께를 회복함으로써 색소가 덜 눈에 띄게 만드는 효과도 있습니다. 호르몬 보충 요법, HRT는 매우 민감한 주제입니다. 모든 여성에게 적합하지는 않지만 피부 문제 외에도 안면 홍조, 수면 장애, 우울감이 심한 경우에는 전문의와 상담한 후 시작해 볼 수 있습니다. 피부에 있어 에스트로겐은 콜라겐 생성과 멜라닌 조절에 관여하므로 기미 치료에 간접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HRT는 반드시 산부인과 의사나 내분비 전문의와 함께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저는 비위료적인 조언으로 이 부분을 다루지 않지만 정보를 꼭 드리고 싶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가장 애정하는 방법은 일상 속에서의 미세한 재건 작업입니다. 피부 장벽을 강화하는 크림, 수분과 항산화 성분이 조화롭게 배합된 세럼, 그리고 차광막처럼 피부를 보호하는 자외선 차단제, 이 모든 것은 결코 사소하지 않습니다. 기미는 우리의 몸이 조금만 더 돌봐줘 라고 말하는 작은 신호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신호에 응답하는 방법도 정성스럽고 부드러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요즘 저녁마다 라벤더 향이 나는 크림을 손끝에 덜어 광대, 이마, 입가에 천천히 눌러 바릅니다. 그리고 속으로 이렇게 말하죠. 괜찮아. 아직은 괜찮아. 조용히 불을 끄고 천천히 이 밤의 끝으로 다가가 볼까요? 오늘 우리는 폐경 이후 여성의 피부에서 흔히 나타나는 기미와 색소 침착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호르몬의 급격한 변화로 시작되며 그 이면에는 혈류 저하, 산화 스트레스, 만성 염증, 콜라겐 손실 등 복합적인 원인들이 존재합니다. 결국 일상 속의 사소한 습관들이 변화의 속도를 결정짓습니다. 늦은 밤의 화면 불빛, 짧은 수면, 카페인과 당분 위주의 식사, 그리고 중단된 운동 루틴, 이 모든 요소가 우리 피부에 조용히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억해 주세요. 이 모든 것은 되돌릴 수 없는 운명이 아니라 천천히 회복할 수 있는 과정입니다. 레이저 치료, 콜라겐 재생, 항산화 케어, 그리고 매일 손끝으로 전해지는 부드러운 터치, 이 모든 정성이 피부뿐만 아니라 제 삶의 균형을 다시 세우는 소중한 시간입니다. 폐경은 끝이 아니라 또 하나의 전환점입니다. 이 시기를 겪으면서 우리는 더 많은 것을 이해하고 더 깊은 자기 돌봄을 배우게 됩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에게 따뜻한 이해의 시작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완전히 릴렉스하기 전에 이 영상이 유익하거나 편안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응원해주세요. 정말 그럴 가치가 있다고 느끼신다면요. 또한 댓글로 지금 어디서 보고 계신지와 현재 몇 시인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 세계의 다양한 시청자분들과 소통하는 것은 저에게 큰 기쁨입니다. 그럼 이 밤의 끝이 조용히 당신을 감싸주기를 바랍니다.